농협중앙회장이 1억 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소환됐습니다. 정부 합동특별감사에서는 14건이 수사 의뢰되고 96건의 시정조치가 내려졌고요. 횡령, 특혜 대출, 방만 경영이 조직 전체에 퍼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농협개혁을 본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근데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맞습니다. 2005년에도, 2009년에도, 2012년에도, 2021년에도 거의 똑같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밥상의 말단에서는 이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농협개혁. 20년째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정말 달라질 수 있는 걸까요? 먼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 26일부터 농림축산식품부가 농협중앙회와 자회사, 회원조합을 대상으로 합동특별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지난해 11월에 한번 감사를 했는데 추가로 파봐야 할 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비위 의혹이 제기된 12개 회원조합까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봤습니다. 결과가 어땠냐면요. 농협 핵심 간부들의 횡령과 권한남용, 여신 심사도 없이 나간 신용대출, 특정 업체에 과도한 이익을 몰아주는 계약, 사내 전용 온라인 쇼블수의 계약 금지 우회 통로로 악용한 것까지 나왔습니다. 심지어 농협 퇴직자 단체가 출자한 영리법인에 특혜를 준 사례도 적발됐고요. 이게 한두 건이 아니라 14건 수사 의뢰에 96건 시정 조치입니다. 한마디로 내부 통제 시스템 자체가 작동을 안 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와중에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에 소환됐습니다. 2024년 1월쯤 계열사 거래처 대표로부터 2차례에 걸쳐 1억 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혐의인데요. 경찰이 보기에는 강 회장의 당선이 유력해지니까 업체 대표가 미리 돈을 건네면서 사업 편의를 봐달라고 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지난해 10월에 이미 농협중앙회 사무실이 압수수색 당했고 출국 금지 조치도 내려진 상태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정부 감사에서는 재단 사업비를 빼돌려 선거 도운 조합원에게 답례품을 줬다든지 취임 1주년이라고 지역조합에서 10돈짜리 황금 열쇠를 받았다든지 하는 정황까지 확인됐습니다. 농민의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이런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혹시 이거 아셨어요? 농협중앙회장을 왜 농민의 대통령이라고 부르는지. 농협이 그냥 동네 마트 하나 운영하는 조직이 아니거든요. 농협은행만 해도 국내 주요 은행 중 하나이고 하나로마트 유통망은 전국 최대 규모입니다. 중앙회장은 이 거대한 조직의 인사권, 예산 집행권, 감시 권한을 사실상 다 쥐고 있어요. 정부의 농정 추진에도 협력하고 정책위원회에도 참여하고 정치권과도 직접 소통합니다. 그러니까 농협중앙회장이라는 자리가 가진 권력이 어마어마한 건데 그 권력을 견제할 장치가 제대로 없었던 겁니다. 감사위원회가 있긴 한데 이게 중앙회 내부에 있고 감사위원들이 전직이나 현직 조합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자기 사람이 자기를 감시하는 구조인 거죠. 준법감시인도 중앙회 등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요구하니까 결국 내부 사람만 할 수 있고 독립적인 감시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내놓은 개혁안의 핵심이 뭐냐? 농림축산식품부가 농협개혁 추진단을 꾸렸는데요. 농업인 단체, 법률 전문가, 협동조합 전문가 등이 참여해서 만든 개혁안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3가지예요. 첫째, 농협감사위원회라는 걸 새로 만듭니다. 이게 중요한 게 중앙회에 소속되지 않는 별도의 특수법인으로 세운다는 겁니다. 중앙회, 지주회사, 자회사, 지역조합까지 사각지대 없이 감사할 수 있는 독립기구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둘째, 중앙회장 선출을 전 조합원 직선제로 바꿉니다. 지금은 선거인단을 통한 간접 선출인데 모든 조합원이 직접 투표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거죠. 셋째, 인사추천위원회를 개편해서 중앙회장이 마음대로 측근을 씹는 걸 막겠다는 겁니다. 이 3가지가 합쳐지면 중앙회장 한 사람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키겠다는 구조 개편인 셈이에요. 근데요,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이 얘기가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를 추진했습니다. 농협이 은행 역할과 농산물 유통 역할을 동시에 하니까 둘 다 제대로 못한다, 나누자는 거였죠. 결과가 어땠냐면 농협 지도부가 조직이 약해진다고 반발했고 축소되거나 무산됐습니다. 2009년 이명박 정부 때도 비슷한 논의가 나왔어요. 역시 같은 저항에 부딪혔고요.
그러다 2012년에 농협경제지주와 농협금융지주로 분리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이게 완전한 분리가 아니라 지주회사 방식이었습니다. 형식은 나눠졌지만 실질적으로는 중앙회장의 영향력이 양쪽 다 미치고 있었어요. 2021년 문재인 정부 때도 중앙회장 권한 제약 논의가 있었지만 구체적 입법까지 가지 못하고 흐지부지 됐습니다. 패턴이 보이시죠? 비위가 터진다, 개혁을 외친다, 반발이 나온다. 시간이 지나면 여론이 식는다. 개혁이 축소되거나 사라진다. 몇 년 뒤 또 비위가 터진다. 이게 20년째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 농업협동조합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가장 참고할 만한 게 일본의 JA 그룹입니다. 한국 농협이랑 구조가 가장 비슷해요.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같이 하고 중앙조직이 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죠. 일본도 같은 문제를 겪었는데 아베 정부 시절에 JA 개혁을 밀어붙였습니다. 지역 JA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중앙조직의 권한을 줄이고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이었어요. 성과가 있었다는 평가도 있지만 동시에 지역 JA가 약해지고 소규모 농가가 더 어려워졌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개혁을 한다고 무조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반면에 덴마크의 아를라푸즈나 데니시 크라운 같은 협동조합을 보면 농민이 진짜 주인으로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이익이 조합원에게 돌아가는 구조가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폰테라도 마찬가지예요. 글로벌 기업이 됐는데도 여전히 협동조합 원칙을 지키고 있거든요. 이런 나라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조합원의 통제가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독립적인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농협이 내 편이라고 느끼시나요? 솔직히 현장에서 농민들의 평가는 갈립니다. 농협 경제사업이 발달한 지역에서는 농협을 통한 판매가 괜찮다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많은 분들이 농협에 농산물 출하하면 받는 가격이 시장 가격이랑 차이가 너무 크다고 하시고 대출 받으려면 담보가 없으면 어렵다고 하시고 조합원인데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하십니다. 특히 선거 때 금품이 오가는 걸 직접 본 분들은 농협 민주주의라는 게 있기는 한 건가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농협은행 예금자 중 상당수가 도시거주자이고 하나로마트 고객도 비농민이 많습니다. 농협이 커지면서 일반 금융기관, 일반 유통업체로 변해버린 거예요. 성장 자체는 나쁜 게 아닌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농민을 위한 조직이라는 본래 정체성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 개혁은 정말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이전과 다른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정부 합동감사라는 구체적 증거가 있고 14건 수사 의뢰라는 숫자가 나왔고 농협감사위원회 신설이나 직선제 같은 제안이 구체적 법안으로까지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패턴도 보입니다. 농협중앙회는 헌법 123조 5항을 들어서 이게 위헌이라고 맞서고 있고요. 농협비상대책위원회가 집단행동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회 입법공청회도 당초 5월 7일에서 5월 12일로 연기됐는데 여당 독주에 대한 반발이 배경에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공청회가 법안 통과를 위한 형식적 절차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상황이 2005년이나 2012년 때와 구조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려되는 게 있어요. 이번 개혁 논의에서 농민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고 있느냐는 겁니다. 농협개혁 추진단에 농업인단체가 참여하긴 했지만 전국의 수백만 조합원, 농민들의 의견이 폭넓게 수렴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개혁을 적극 지지하는 쪽은 주로 젊은 세대 농민들이고 기존 체계를 유지하려는 쪽은 고령 농민들이 많은데 양쪽 다 충분히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지 의문이에요. 중앙회장 직선제가 도입되면 좋겠다는 분도 계시지만 그게 내 소득을 올려주느냐고 물으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지금쯤이면 모내기 준비하느라 바쁘실 텐데 서울에서 벌어지는 개혁 논의가 내 농사에 뭘 바꿔주는지 체감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만약 이번에도 개혁이 좌절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번째 실패는 단순한 실패가 아닙니다. 농민들이 제도적 개선은 불가능하다고 느끼게 되면 농협을 통한 자주활동 자체에 참여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자율적 개혁이 안 되면 정부가 더 강하게 개입하려고 할 텐데 그러면 농협의 자율성은 더 줄어들고요. 결국 농협이 스스로 바뀌지 않으면 바깥에서 바꾸겠다는 압력이 점점 세지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이 뉴스가 결국 말하는 건 이겁니다. 농협개혁은 제도를 고치는 문제가 아니라 농민이 정말로 주인인 조직을 만들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법을 바꾸고 감사기구를 만드는 건 필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농민 스스로가 내 조직이라는 의식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문화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덴마크든 뉴질랜드든 협동조합이 제대로 작동하는 나라들의 공통점은 조합원이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인 역할을 한다는 거였습니다. 20년 동안 4번이나 같은 자리를 맴돌았습니다. 이번에 또 같은 결말이 나오면 5번째 기회가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 과정을 밥상의 말단에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오늘도 밥상의 말단에서 전해드렸습니다.